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배우는 시퀄 진행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예, 드디어 제약 조건 설명드릴 때가 왔습니다. 물론 기존에 여러분들 제약 조건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테이블 정의를 할 때 제약 조건 건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들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외래키 같은 거 정해놓고 일부러 위반 사항 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난 익으시긴 할 텐데요. 오늘은 기본키, 주키 또는 PK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숨어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키 형식을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눈에 익었었을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목격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한 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신 다음에 컬럼 네임 적고요. 여기에 데이터 타입 적은 다음에 널이 아니고 다음으로 프라이머리 키다. 여기에 PK 정의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좋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냐면 컬럼 두 개가 있을 때요. 요 두 개를 마치 묶어가지고 복합키처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키를 하나를 요 컬럼 하나만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었는데요. 요 경우는 뭐냐면 컬럼 1하고 컬럼 2 두 개를 합친 걸 이용해 가지고 PK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좋은 게 뭐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게 유효할까요? 요 컬럼 1 자체만으로는 PK가 될 수 없고 컬럼 2만으로도 PK가 될 수 없는데 컬럼 1하고 컬럼 2 두 개를 합치면 PK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복합키를 만들면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테이블 3개가 있는데 테이블 A, B, C가 있는데 A, B 양쪽 사이의 관계를 테이블 C가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1대1로요. 그럴 경우 바로 이렇게 컬럼 1, 컬럼 2 두 개를 포린키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마치 하나의 PK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주키처럼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 어떤 내용을 소개할 때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수정하고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비밀이 밝혀집니다. 뭐냐면 바로 로우 아이디입니다. 우리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without row id 옵션 설명드렸을 겁니다. row id는 뭐냐면 시퀄라이트가 슬쩍 만들어내는 가상의 필드입니다. 이 필드는 뭐냐? 바로 순차적으로 값이 증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즉 유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 행마다요. 그럼 요 row id에다가 b트리, b 플러스 트리를 걸게 되면 색인이 그냥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빨라지죠. 기존에 PK 설정하는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PK가 설정 안 돼 있을 경우에 유일하게 특정 행을 우리가 찾고 싶다. 색인돼 있으면 빠르잖아요? 그럴 경우 바로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row id를 우리가 필요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필요 없느냐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PK가 있는데 row id가 왜 필요하죠? 이런 바로 상황이거든요. 물론 PK가 있다 하더라도 row id가 있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row id 자체가 불필요할 겁니다. 그럴 경우 row id 없이 만들어라. 그러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기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거를 넣어놨냐면 인테저로 정의하는데요. 특정 필드를요. 요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면 하나만 여기서는 PK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row id 컬럼의 alias처럼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즉 row id 하고 실제 우리 PK 잡은 게 같은 게 됩니다. 멋지죠? 이러면 row id를 이용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도 시퀄라이트가 이걸 이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을 태워가지고 뭘 처리할 때도 우리 관점에서는 우리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성능하고요. 그 다음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 만들어내는 유연성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빅 인트나 unsigned int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정리하면요. 로우 아이디 컬럼으로 엘리어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테이블 하나 정해놓고 인서트 인투 할 때 오토 인크리먼트 안 돼가지고 오류가 난 적이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스키마 수정해가지고 인테저로 바꾼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즉 프라이머리 키 하나뿐인데 인테저로 선언하면요. 그냥 오토 인크리멘트로 하나씩 증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로우 아이디의 속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 키인데 내림차순으로 됐을 경우에는 로우 아이디 컬럼으로 엘리어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로우 아이디는 무조건 증가하는 값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컨트리즈. 보시면 컨트리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게 고요식 글자가 될 거고요. 인터저고 프라이머리 키가 됩니다. 그럼 아까 로우 아이디 하고 엘리어스가 걸리겠죠? 다음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텍스트 하나 저장합니다. 실제 해보겠습니다. 트라이 누르고요. execute. 예,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 랭귀지를 하나 정의해 보는데요. 인테저행입니다. 그리고 네임, 텍스트, 낱널이고요. 요 프라이머리 키가 있습니다. 랭귀지 아이디. 요거하고 요 방식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카피하고요. 그냥 트라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예, 실행하면 실행됐습니다. 예, 제가 2번 눌렀으니까 당연히 기존에 존재한다고 나오죠. 자, 다음으로 요 컨트리 랭귀지즈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 컨트리가 있고 랭귀지즈가 있는데 요 두 개를 서로 테이블로 엮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외래키 두 개를 결합하면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죠. 요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제가 그래서 PK 정의하는 방법 요렇게 하나, 그 다음 요렇게 하나 설명드렸고요. 요렇게 하는 것 중에서 특히 요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복합키를 만들어낼 때 요런 방식으로 사용한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잠깐 카피를, 요거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실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컬라이트의 기존에 이제 PK, 프라이머리 키를 안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마이시컬이나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는 얼터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테이블을 변경하면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당연히 이런 기능들 제공하는데요. 시컬라이트는 한 번에 이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괴로운 건데요.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래키 잠깐 제약사항 끕니다. 외래키 제약사항 켜면 하다가 외래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 발생하거든요. 다음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테이블 이름을 다른 테이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만드는데 PK를 하나 추가합니다. 조건에요. 컨스트레인트 제한 조건에 PK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옛날 테이블로부터 새 테이블로 데이터를 카피합니다. 복제합니다. 그런 다음 포린키 컨스트레인트를 켭니다. 예,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뭐 이렇습니다. 프라그마 이용해가지고 포린키 끄고요. 트랜잭션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끝나면 커밋 하는 거. 트랜잭션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단위로 묶어가지고 전체가 다 성공하거나 전체가 다 실패하거나 all or nothing 전략을 쓰실 때 쓰는 거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컬럼 하나 삭제하고 싶을 때 트랜잭션 걸어가지고 날리는 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시작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새로 하나 만들고요. 이때 프라이머리 키 컨스트레인트를 여기 살짝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insert into 구문인데 select 프라임에서 옛날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그대로
새로 만든 테이블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커밋합니다. 그 다음 포린 키를 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실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요거로 잠깐 닫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티즈가 있습니다. 아이디, 네임 있는데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 안 보이시죠? 나중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 데이터 한 건을 넣겠습니다. 뭐 간단하니까 여기 예제가 지금 현재 빠져 있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카피 앤드 페이스트란 방법이 있죠. 예, 실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한번 PK 제약 조건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프라그마 이용해가지고 웨르키 잠깐 끄고요. 트랜잭션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티즈를 올드 시티즈 잠깐 이름 바꿔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 시티즈를 만드는데 여기 보이시죠? 프라이머리 키 PK 조건 넣습니다. 그런 다음 옛날 데이터를 새 테이블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옛날 테이블 삭제합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 없는 테이블은 삭제한다. 그 다음 커밋하고요. 포린키 다시 살립니다. 자, 요거 카피하고요. 클리어하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네,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한번 해볼까요? 시티즈를 셀렉트를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PK 어떤 식으로 제약을 걸고 또 혹시 잊어먹었을 때 나중에 어떻게 추가하느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 아이디, 그 다음 색인, 그리고 2개 컬럼을 이용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PK를 만들어내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라이머리 키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나실 때 이 자료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제약 조건 기본 키부터 먼저 시작을 했죠.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